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에 걸쳐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시찰 활동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시찰단은 유복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원자력기술원과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시찰 내용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시찰 일정은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고 실제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이뤄집니다. 시찰단은 특히 가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해양 방출 이송 설비 등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지막 날에는 심층 기술 회의를 통해 생태계 축적 등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시찰 중에는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IAEA가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우리 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만 별도로 채취하는 건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 이 시료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늘 교차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두고 일본과 협의했지만 일본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본 측이 피폭 우려 등과 관련해 시찰 기간과 설비 등의 우리 정부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찰이 대만과 태평양 도서국가 등을 제외한 개별 국가로는 첫 시찰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시찰을 마친 뒤 구체적인 분석 내용에 대해선 1, 2주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과 1박 2일 일본 도쿄 방문 등 최근에 양자 회담이 잦았는데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4개월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G7에 가는 건 역대 4번째고요. 방금 일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히로시마에 머물게 됩니다. 당장 오늘 첫날 일정으로 호주 총리, 베트남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현지에 있던 한국인 2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동반 참배하기로 했는데 그에 앞서서 생존한 동포 피해자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21일 G7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한 지난 7일 서울회담 이후 꼭 2주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번째 대좌입니다. 이날 한미일 회담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와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3번째이자 6개월 만에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핵심 의제 단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미일 3국의 공조 체계입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채택했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영내 안보와
협력과 공급망 동맹도 논의될 텐데 다만 지난 합의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동 성명이나 발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와 경제 산업 등에서 연대를 공고히 하고 우리 국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G7 의장국이 제기한 중점 주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 연설을 통해 식량과 보건, 기후와 에너지 등 글로벌 의제에 우리 정부의 기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냉전으로 불리는 첨예한 국제 정세에서 어떤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강국의 반열에 올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 바란다고 응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식량과 에너지 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담회에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마시겠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인데 오늘 간담회에선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이 처리되지 않은 물을 마시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검증기관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부각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주최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 포스터를 SNS에 올리고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파견이 결정된 우리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올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를 식수로 마셔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 간담회를 한다며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한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